이재명 대표가 팬덤 정치인이고 개딸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어떤 실수 이런 거에 의해서 엄청난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1월 31일 날 면접 보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 편안하게 답변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면접까지 봤으니까 이젠 지역구로 나오는 그 절차는 밟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번복하면은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개항을이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안정권이냐, 이런 의문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개항을이 솔직히 거기는 지금 현역 구청장도 민주당, 국회의원 역대 최근 한 4대 5대 거슬러 올라가도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사실 야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는 여기가 뭐 흔한 말로 정치는 생물이라서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팬덤 정치인이고 개딸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나 또는 어떤 자기가 저지른 어떤 실수 이런 거에 의해서 엄청난 변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따는 당상은 없는 겁니다. 당선 해봐야 하는 거예요. 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수는 있나 없나 이걸 따져볼 때 첫째 저는 바람이라고 봅니다. 첫째 변수는 바람. 늘 역대 총선에 바람이 있었어요. 뭐 병풍, 뭐 북풍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젠 새로운 어떤 뭐 가짜 뉴스의 바람, 뭐 그건 없어야 되지만 그런 걸로 희생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국제 정세도 지금 굉장히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풍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의 변수는 항상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연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원희룡 대표도 사실은 아니 뭐 원희룡 대표가 따는 당상은 거기에 후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희룡 대표도 경선을 치러야 될 겁니다. 아마 전략공천 형식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자,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이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경선의 대상자는 글쎄 제가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20대, 21대 그리고 21대 보선 지난 2022년 6월 2일 날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돼서 지금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대 그 세 번 나와가지고 거기에 국힘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분이 윤형선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쭉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선거 전략을 보면 이 사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의사인데 표밭을 엄청나게 잘 닦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20대의 득표율이 그때도 이제 송영길 대표한테 졌는데 민주당에 31%를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21대에서는 더 표를 더 많이 얻었어요. 38%를 얻었어요. 38.7%를 얻었네요. 그리고 재보선에서는 45%를 얻었더라고요. 표를 갈수록 더 많이 얻었고 1등과의 당선자와의 표차를 굉장히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보선에서는 8,000표밖에 표차가 안 났어요. 이렇게 보면은 윤형선 그분이 국민의힘의 표 발판을 아주 잘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바탕은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그리고 윤영선 전 대표가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과 같이 경선을 해서 윤영선 전 후보가 만약에 져서 정말 예상대로 원희룡 전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그리고 윤영선 씨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우리 원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그 표를 고스란히 원희룡 후보가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변수가 있겠지만요. 그러면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경쟁력 이게 중요하다는 하나의 변수가 된다는 거죠. 원희룡 후보가 또 전 직전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개항을 거기가 지하철이 아마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있지만. 그래서 이 교통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에 대한 그런 바람이 굉장히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니즈를 원희룡 대표가 잘 파고 들어가면 소구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항을 바로 옆에 청라 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라 신도시는 상당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데지 않습니까? 계양을보다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계양을도 청라 신도시처럼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욕구, 욕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당 후보를 밀려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잘 원희룡 대표가 파고들면 원희룡 대표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예요.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 뭐 재판을 계속 연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꼼수를 두면서 지금 뭐 재판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검찰이나 이 법원은 선거 임박해서는 아마 수사를 중단하거나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에 뭐 투표 뭐 20일 전에 30일 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임하는 여러 가지 그런 태도가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특권 의식에 찌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이러한 변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역구를 끝까지 고수할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질문을 지금까지 그 변수를 쭉 얘기했는데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올해는 특히 제3지대 후보들이 난립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 중에 두 가지 이낙연 전 대표의 뭡니까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이번에 출마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는 내년 이 다음 대선이라는 건데 이분은 이재명 대표가 실족을 해야 자기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항을에 뭐 흔히 하는 말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좀 이재명 대표의 표를 잠식시켜서 떨어지게 한다면 이게 제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 후보가 상당히 전국적인 인물, 정말 참신한 인물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표로 상당히 깎아먹을 수 있다. 이것도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글쎄요. 점쟁이가 아니라서 반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반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나는 지역구 선거를 고수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사실 당대표로서 선대위원장이고요. 또 그러면은 전국적 유세를 해야 돼요. 다른 후보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개항을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잡혀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저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민주당의 뭐 선대위라든가 또는 뭐 공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후보 등록 직전에 이 대표한테 아마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이 판세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대표님 전국적 유세를 해야 되고 지역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공론을 하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마지못해서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어떤 이 명분은 당에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명분은 그렇지만 이게 모양이 아주 안 좋잖아요. 솔직히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공을 들이다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누구를 거기다 세우겠습니까? 뒤늦게. 자, 그 후보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원희룡 대표나 윤영선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경선에 이긴다면 그 후보를 누를 수 있을까요? 저는 진다고 봅니다.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원희룡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그 중요한, 한 표가 중요한, 한 석이 중요한 이 시국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처신 잘못해가지고 한 표를 잃게 되는 겁니다. 한 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변수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계속 나올지는 반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세비, 오늘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국회의원 세비와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개항을 해 지역구로 계속 나올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정보를 제가 더 많이 얻고 그리고 더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교화의 정치 때리기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우리 유튜버들이 흔히 마지막에 하는 부탁 저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